성격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격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했습니다만은 낮부터는 또 기온이 오르면서 1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다만 또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 나날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기도 했었죠. 이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좀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가 물 전략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지역 소식, 또 취재 기정일에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8일 화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이 다음 달 초순부터 강원도 내 시군에서도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8일부터 백신 접종을 2차례 이상 마친 기초 접종 완료자는 10월이나 11월 내에 연 1회 접종, 면역 저하자는 5월이나 6월에 한 차례 더해서 연 2회 접종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료이고 보건당국은 접종 시기에 앞서 장소와 방법 등 세부 접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원주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반도체 생산 벨트를 원주까지 포함해서 중부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험 연구 단지 구축 사업을 강원도에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내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수도권 반도체 단지 원주 확장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원주의 1호 관광 특화 거점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의료법인 삼산의료재단은 오늘 시청투자상담실에서 삼산의료 복합타운 조성사업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방곡동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삼산의료 복합타운을 건립한 것을 핵심으로 재단 측은 해당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경찰대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만은 지난해 12월이죠.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기도 했었고요. 좀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건의문을 발표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권혁열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죠. 강릉에서 60대 할머니와 12세 손자가 함께 탄 차량에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좀 어떻게 발생했던 사고였는지 좀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로서 68세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수로로 추락해서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요. 동승자인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운전자인 고 이도형 군의 할머니를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형사 입건했습니다. 네. 유가족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입건이 되었고 또 최근 이제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아직은 검찰로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20일 가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고 이도영 군의 할머니가 사고 3개월 만에 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고요. 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수에서는 사고 기록 장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국가수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번 조사와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현재 부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책임 소재 여부를 묻는 것을 좀 가리자는 것인데 바꾸자는 것인데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된 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어요. 좀 이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부터 자동차 제작 결함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를 통해서 급발진으로 신고 접수된 차량을 전수조사했습니다마는 네.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사고 기록 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조사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은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방식의 다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자, 이런 건데 가운데회 차원에서 이제 건의문을 마련해서 또 관계부처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어떤 취지로 이 건의문을 이번에 또 발표하게 된 겁니까?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할머니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네. 오히려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현재 교통사례 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소중한 손자의 목숨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할머니가 가해자로 입건되어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에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아픔과 간절한 염원을 함께하고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건의문에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조밀 책임법 개정, 사고 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해당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그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제출하셨습니까? 탄원서는 현재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 불원 탄원서 7,296부가 네. 관할 경찰서에 제출되었고요. 네. 국회 국민독립청원 홈페이지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권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네.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인 또 할머니에게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도의회 의원 49명의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춘천지법 강릉시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네. 강원도의회는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예전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단순했었죠. 엔진을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 자동차, 좀 아날로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급발진 의심 사례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덜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그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고 전자 부품이 들어가고 이게 어디에서 좀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런 그 사례가 발생할지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제도가 달라지고 시스템이 바뀌면은 그에 대한 어떤 그 법과 시스템이 제도가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예전의 어떤 사고방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부분들을 이번 또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관련 법의 개정,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좀 그 필요성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할머니는 급발진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크게 다쳤고 손자는 숨진 가운데 차량의 급발진까지 증명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 원인 규명체계 마련으로 사고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도 할머니지만은 그 할머니의 아들 또 이 세상을 떠난 또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무슨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그 슬픔이고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을 한순간에 잃고 또 어머니까지도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경찰에 입건을 당하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또 잠재적 그렇습니다. 피해자라는 어떤 그 전제하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죠. 22일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물 전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 부족의 심각성과 전략의 필요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죠. 오늘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물 전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런 물 전략 이벤트 진행되는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는데요. 이 물의 날을 맞아서 물 절약과 관련한 캠페인과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인구 증가로 수질 오염이 심해지고 또 물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낭비한 물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정화하기 위한 개발 비용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는 물 사용 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실감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소말리아와 체포와 함께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런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절약을 실천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해서 물 절약 이벤트인 수장을 찾아라가 첫 번째 이벤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한 캠페인인데요. 이 물 절약 행동을 실천하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또 비누칠할 때는 수도꼭지 잠그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원주 기후변화 대응교육연구센터 오지원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실천으로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주 시민들이 해당 이벤트를 참여함으로써 물 절약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며 이를 주변과 지역사회에 홍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물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에 선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취합과 정리 중인데 여러 방법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고 인증해주신 사진들을 보면서 원주 시민들이 다방면에서 환경과 원주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무언가를 막 낭비할 때 참 물 쓰듯이 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물 쓰듯이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물 절약 이벤트가 이어진다고요? 네, 이 4월부터는 물절약 이벤트로 스크루지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스크루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챌린지로 물을 아껴 쓰자는 챌린지인데요. 4월의 상하수도 사용량과 5월의 상하수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물절약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물절약에 성공한 가구 중 물 절약량이 큰 가구 순서대로 30가구를 선정해서 유기농 쌀 2kg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신청 후 2달 동안 물을 아낄 수 있는 사소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서 성공한 결과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 챌린지에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크루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물절약에 실천할 기관이나 학교, 학원과 같은 단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세면대를 이용할 때는 물을 살짝만 틀어도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비누를 칠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글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세면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배부 중입니다. 또 첫 번째 챌린지였던 수장을 찾아라 물절약 이벤트는 목요일 선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다 참여자는 가려진 상황입니다. 이 참가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가 이런 거에 참여하면 경품도 받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면서 나는 이런 물세를 절약하는 팁이 있다 하는 것도 전달해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물세를 좀 아끼려고 공과금 이런 게 너무 수도세라는 게 다 올랐으니까 좀 최대한 아끼려고 바가지 같은 데다가 받아놓고 그걸로 그냥 헹구고 마지막에 샴푸까지 다 하고 나서 할 때만 이제 샤워기 들고 나머지는 그냥 바가지에다가 있는 물 그냥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꿨어요. 네. 말 그대로 스크루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임 좋네요. 스크루지. 내 앞에 이제 스위에다 이제 물 숫자를 넣어서 스크루지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물 사용량도 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물 전략을 위한 실천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고요. 또 큰 규모의 환경 보호 행사도 진행된다고요. 네, 시민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물절약 캠페인 외에도 다 같이 현장에 모여서 환경보호를 위한 뜻을 나누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4월 셋째 주 토요일 행구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지구야 사랑해인데요. 다가오는 지구의 날을 맞아서 시민들이 참여할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시, 퀴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지구야 사랑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단체가 함께합니다. 2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지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나서는데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쓰레기 양과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실천하지 못했던 사소한 행동 수칙들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강원도 1호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또 대행하는 이 단체가 이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가 이곳에 보조단체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고요? 네, 원주시는 지난 20일 법정문화도시 사업단체인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한 보조단체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부시장과 실구장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을 의결하고 사업 주체 변경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문화도시 사업단체가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함몰돼 민간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산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3분의 2 이상이 용역사업으로 책정됐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에게 용역비가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만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논란이 앞으로 이제 커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문화 사업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전임 시장 때 이루어진 사업들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카데미 극장 사업이 뭐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입니다만은 자 이것도 역시 그러한 또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뭐 센터의 소명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이번 사업 중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센터 측 관계자는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원주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강원도 결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받은 터에 당혹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도내 문화계 일각에서는 원주시의 지적사항은 결국 사업 주체를 바꾸기 위한 수순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센터와의 심각한 불통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세부 사업 실행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협의를 요구했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건네받았다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이 같은 요구조차 할 수 없다면 사실상 경기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센터 측은 소통의 부재보다는 특정 문화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배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 보조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문화 자산인 해당 시설이 문화도시 사업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센터는 문체부 사업 변경이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해당 시설 비용을 담은 사업 변경안을 제출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네. 남기조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은 보조사업단체 변경은 문체부로부터 지자체 권한이라는 답을 들었고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측은 원주에서 벌어진 상황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며 조만간 성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리를 좀 다시 하면요. 센터 측에서는요. 이 해당 사업이 이미 원주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또 강원도 결재돼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도 사업 승인이 났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사전 협의를 이제 하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차가 있고 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좀 양측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원주시의 입장을 좀 정한 좀 핵심적인 사안이라는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또 강원도가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또 김진태 도지사 삼성전자와 만나기로 또 예정돼 있군요.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9일 삼성 측과의 만담을 통해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강원도의 장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도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강점은 무엇인지 어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강원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주 이창양 사업부 장관 면담 당시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확장될 것이며 확장 시 원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22일이죠. 원광수 원주시장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또 의지를 드러냈었어요. 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삼성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 노력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원 시장은 경기 용인시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원주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다만 메가 클러스터 중심이 원주와 멀지 않은 용인이라는 점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적, 기능적 네트워크라는 시각에서 볼 때 수도권 과밀화와 추가 인프라 공급, 인력 충원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원주가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원 시장은 정부 발표를 들은 시민들이 반도체 기업 유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제 반도체 기업 유치 선언 후 9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 불모지에서 이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걸음마를 했을 뿐이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22일에 시청 브리핑에서도 좀 많은 기자들의 좀 질문이 이어졌어요. 희망 고문 아니냐는 또 말까지 나왔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용인과 원주가 가깝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거리를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90km, 뭐 거의 100km 가깝거든 되거든요. 네. 이걸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만은 아무튼 내일 29일에 삼성 측과 강원도지사가 만나는 거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변화가 있을지 좀 터닝 포인트가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지는 계속해서 좀 많은 또 과제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였고요. 자, 오늘 3월 28일 회의를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